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23강 경영평가 활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부분에 이어서 평가의 기준 그리고 조직 효과성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이게 화면 색깔이 너무 튀네요. 예, 분홍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홍색에 파란색 글씨 진짜 좀 튑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튀는군요.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그러면 평가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어떤 이제 뭐 평가를 하려면은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 뭐 평가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폰서십을 했단 말이에요. 뭐 대구은행이 그 대구 FC에 스폰서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은행장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축구팀에다가 그 몇십억 후원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잘 됐어? 아니면 뭐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됐습니다. 아니면 효과가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날 겁니다라든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이제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뭐 주로 인터넷으로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런 걸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 참여를 잘 안 하죠. 예,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설문조사 할 사람을 구해서 앉혀놓고 그 정성껏 작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시키면 잘 안 하니까 이런 경우에 뭘 하냐면 이제 그 선물을 줘요. 예, 뭐 조그만 뭐 핸드크림 이런 걸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제일 요즘에 흔한 게 뭐냐면은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교환권 이런 거 있죠. 예, 모바일로 이렇게 뭐라고 하면 기프티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게 이제 제일 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거를 뭐 보통 작성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문항이 한 뭐 20개, 30개 돼요. 이제 그거를 예, 뭐 귀하께서는 뭐 도드람 V리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든가 뭐 V리그를 보고 도드람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었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뭐 한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그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설문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지도나 스폰서 혹은 그 제품에 대한 뭐 호감도, 인지도라는 거는 이제 몰랐는데 알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아는 거고 호감도는 좋아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인지도가 먼저 오죠. 뭐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뭐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누군지 알려야겠죠. 그럴 때. 예. 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도 소비자들이 일단 우리 제품을 몰라.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장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그 얼굴 이름부터 알리고 그쵸? 광고를 그래서 하죠. 광고를 하든가 뭐 협찬을 하든가 스폰서를 하든가 다 그런 이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도드람 이런 브랜드를 봤을 때 저 내가 좋아하는 배구에 협찬하는 회사 상당히 고맙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호감도도 올라갑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올라갔는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높은 분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 이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한다는 겁니다. 예. 상품 판매가 증가했는가?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한 느낌이니까 실제로
우리 제품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이익이 늘었는지, 이렇게 그 수치로 딱 보여주면은 더 좋죠. 예. 아, 이렇게 우리 상반기 협찬을 스폰서를 한 이후부터, 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 보여주면, 효과가 있구만,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시겠죠. 예. 그리고 일반 홍보 비용과 비교해서 미디어 노출 효과나, 뭐, 그 밖에 다른 효과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일반 홍보는 하잖아요. 어느 회사든지. 물건이나 제품이나 뭐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뭐 TV에다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밖에 다양한 채널로 홍보, 광고 활동을 하는데 그 기존에 할 때와 이번에 새롭게 스폰서십을 했을 때 얼만큼 더 미디어 노출이 됐는지 아니면 뭐 인지도나 호감도가 올라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 홍보부 쪽에서는 특히 잘 만들어서 이제 올려 보여드려야죠. 예, 그래야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예. 모든 게 이렇게 계량화해서 숫자로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예. 어떤 거는 이렇게 목표를 꼭 달성했는지 뭐 수치가 향상됐는지 이런 것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물 복용 위험성에 대한 교육 이런 거. 그 프로 리그 이런 데서 신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 교육을 합니다, 보통. 예. 그런데 그 교육을 하면서 뭐 이제 이런 것도 해요. 뭐 승부 조작하면 안 된다, 니네. 니네 진짜 이거 하면은 X 된다, 뭐 이런 그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승부 조작하다가 그, 그 걸려서 그 야구나 뭐 운동을 그만둔 뭐 유명한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로 실제로 초청 강사를 불러서 그 강연을 합니다. 시인 선수들한테. 저 사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유명한 사람인데, 어,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약물 복용 뭐 안 되는데 이거 위험하다 뭐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사실 비용은 들죠. 뭐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뭐 그 행사를 준비하려면 또 여러 가지 돈도 들고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목표를 달성했는지 무슨 뭐 수치로 나타나는 이익이 있는지 그거보다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런 거 있죠. 회사가 뭐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뭐 직원들이 뭐 단체로 나가서 무슨 뭐 그 공원을 청소한다든가 예, 이런 일을 합니다. 예. 뭐 강제로 동원해서 억지로 하면 뭐 안 좋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거를 하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 뭐 생산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했으면은 공장 직원들이 일 안 하고 나가서 그 뭐 공원을 청소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은 그 생산성에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일을 했으면은 돈도 더 벌 수 있었는데 매출도 더 늘어났을 테고. 하지만 꼭 그거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 이익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 뭐 숫자 이런 것만 너무 연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바둑을 두다 보면은 예,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 그 스포츠도 그렇지만 이 바둑도 인생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 수가 낮은 사람들 있죠. 하수들은 이게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돌 하나 잡아먹는 거, 어, 작은 이익,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막 몰두해서 그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예, 그, 큰 이익을 잃어버려요. 대세를 놓치죠. 마찬가지잖아요. 뭐랄까요. 소인들은, 예, 그냥 뭐 당장 눈앞에, 뭐 몇만 원 이익, 뭐 몇십만 원 이익을 챙기려다가 친구도 잃고, 예, 인심도 잃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인생의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그 인생은 의외로 깁니다. 예, 여러분. 뭐 물론 인생이 뭐 빨리 가지만 짧지만 예,
또 의외로 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눈앞에 보이는 뭐 이득에 너무 그냥 몰두해서 그러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예. 예. 다음 장. 전문가 판단. 이게 이제 뭐 전문가들이 예, 동원돼서 그 조직의 효율성, 목표 달성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예.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 뭐 여러 명이 보통 보죠. 한 명이 들어가서 판단하는 경우는 없고요. 없다기보다는 드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명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뭐 전문 분야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보통 뭐 적어도 3명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예, 뭐 현실이 그렇죠. 예. 뭐 그 스포츠팀 감독의 경우에도 뭐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경기를 재밌게 하고 좋은 선수도 많이 발굴하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글쎄 이 감독이 이게 잘하는 건지 예,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근데 일단 뭐 우승을 한다든가 예, 뭐 유럽 축구에서 뭐 트래블을 했다. 예, 트래블이라면 뭐 이제 세계의 다른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잘했어. 뭐 좋아. 그러는데 이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제일 좋죠. 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 경제 이게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경제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제 사회와 경제인데 그 어떤 사람의 그 사회 경제적 그 위치 이런 걸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소시오 이코노믹 이밸류에이션 사회 경제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은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뭐 회사의 뭐 부서 등등등 어떤 거를 이렇게 계획하거나 평가할 때 뭘 고려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통계를 예.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시오 이코노믹이고요. 인구 통계적 그 분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괄호 안에 나와 있지만 인구, 나이, 소득,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요. 서울의 영등포구 물레동이거든요. 예. 그 어디쯤이냐면은 그 서울의 영등포역이라고 큰 역이 있잖아요. 그쵸? 아시죠? 예. 그 새마을호나 그 무궁화호가 주로 쓰는 역입니다. 예. 서울의 서남부 쪽에 있어요. 예. 근데 정부선 이제 타고 그 가거나 올 때 서울에 역이 3개가 있거든요. 그 큰 역이. 서울역, 용산역, 그 다음에 영등포역인데, 예. 어, 거기서 저희 집이 한 버스로 10분 정도 걸려요. 마을버스로. 예. 근데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원래 이제 옛날에 공장이 많았었어요. 예, 거의 다 공장이었습니다. 주변이 다. 그러다가 한 30년, 20년 전부터 이제 아파트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장은 많이 없어지고 공장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동네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교통이 편리합니다. 일단 예. 영등포역이라는 큰 역이 가까이에 있고 물론 뭐 다른 역으로 지하철 탈 땐 딴 역으로 가지만 예. 그리고 이게 교통이 편리한 편이에요. 뭐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부도심인데 하여튼간 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집값으로 따지면은 예, 아파트 값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거 환경이 아주 쾌적하진 않거든요. 이제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를 분석해 보면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인구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어, 젊은 부부 있죠.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 한뭐 3, 40대 이런 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대부분 어립니다.
뭐 초등학생 이하, 예,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왜냐하면은 그 여의도하고 가깝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같은 영등포구니까. 그래서 이제 여의도 출퇴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대체로 젊은 편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영등포구에서 물레동에다가 뭐 어떤 그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떤 거를 위주로 지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구 통계적인 분석을 해 놨으니까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아, 그 30대, 40대 비율은 어느 정도고 이 사람들은 애기들이 보통 뭐 10살 정도 혹은 뭐 그 이하고 그러니까 어, 어떻겠어요? 뭐 어린이들이 그 엄마와 그 어린이가 같이 갈 수 있는 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그 공공시설로 짓는다면은 그 환영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 정책을 입안할 때, 예, 그걸 고려하지 않고 뭐 전혀 관계없는 뭐 그 노년층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막 짓는다든가, 예.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이게 그쵸?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 시설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걸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정책이나 무슨 뭐 이런 걸 계획할 때 그 당연히 이런 그 사회 경제적인 뭐 인구 통계적인 정보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센서스 그 인구 주택 총조사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 예.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굉장히 큰 조사잖아요. 예. 그래서 어, 당연히 이렇게 분석을 해야겠죠. 예. 또 이제 제품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할 때 그 뭐 우리 제품의 주된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이는 어떻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예. 뭐 직업은 어떻고, 예. 이런 것들 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죠, 당연히. 예. 자, 그다음에 접근성과 안전성, 비용 대비 효과, 고객 만족,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음,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 시설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하게 그 접근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고요. 뭐, 뭐 공원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 접근하기 쉬운지, 뭐 아니면 너무 외딴 데 지어서 오기가 힘들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성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비용 효과 이거는 이제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예. 가성비죠, 가성비. 예. 그 비용 대비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예. 비용이 많이 들긴 해도 결국에는 이거를 본전을 다 뽑는다. 그러면은 해도 되죠. 예. 비용이 지금은 많이 들어서 좀 힘들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익이야. 이게 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이게 글쎄 별로 비용이 안 들긴 하지만 효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 이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밑에 사진에 보면은 그 예타 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타라는 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요즘 가끔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에 특히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그 대형 프로젝트, 뭐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항을 새로 짓는다든가 요즘에 그 동남권 신공항 그 백지화가 좀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큰 관심 없는지 모르지만, 예. 어, 뭐 동남권 신공항을 뭐 밀양에다 짓자 뭐 이러다가 아니다 김해공항을 뭐 보수하자 이랬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뭐 가덕도 그 부산 앞에 있는 그 신항 앞에 있는 가덕도에다가 짓는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뭐 엄청난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으로 짓는 거니까 다 그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제 건설에 들어가기 전에 어,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이게 타당성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응? 없을 것인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예비로 조사를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안 하는 거고 어, 이거 괜찮겠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 타당성이라는 거에 너무 이제 집착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가 나오기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철도를 놓는단 말입니다. 예. 근데 강원도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처럼 흑자가 날 것 같지 않고 이게 보나마나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날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그 명분이 있잖아요. 야 강원도는 맨날 기차도 안 줘주고 우리는 맨날 버스 타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지역 차별이다 뭐 이런 또 그 정치적인 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왜 저쪽 돈은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이런 또 불만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반드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과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마이너스로 나왔어도 아니 그래 어떤 경우에는 그냥 면제해 줄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사하면은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냥 줘 줄게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비용 효과 분석으로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앞에서 했듯이 반드시 뭐 이익이 되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일상생활을 할 때는 예, 늘 이 비용 효과 분석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예, 고민하잖아요. 예. 뭐 10분 가는 거리인데 예,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버스 타면은 1,200원이고 택시를 타면은 뭐 한 6, 7천 원 나온다고 치면은 예, 그 버스가 이익이죠? 그쵸? 예, 비용 효과 분석을 했을 때. 그런데 나한테 큰 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예, 큰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걸 들고 막 계단을 올라가서 탈려니 힘들고, 또 내가 이제 애기를 업고 뭐 간다든가, 예, 이러면 이제 그걸 그러면서 가기가 힘드니까, 에이, 그러느니 차라리 택시를 타자. 그게 돈은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익이다. 뭐 이렇게 늘 우리는 이 비용 효과 분석을 해요. 머릿속으로 막. 예. 그쵸. 예. 그 중고 거래 같은 걸 할 때도 이걸 내가 10,000원 주고 사면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귀찮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막 분석을 하죠. 예. 예.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고 호모 이코노미쿠스니까 예.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은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거죠. 요즘에는 고객 만족은 뭐, 뭐 기본이죠. 예. 뭐 고객 만족을 넘어서 이제는 뭐 고객 감동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TQ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여기 나왔듯이 총체적 품질 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사가 이제 모든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품질 관리를 한다. 사실 뭐 이 품질 관리,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기본이죠. 예. 물건이 결과적으로 품질이 좋아야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고객이 만족을 할 테고.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스포츠 미디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그 맥도날드 그 같이 두 개 같이 듣는 학생들은 똑같은 얘기라서 좀 죄송합니다. 예. 어,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쯤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LA 약간 아래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그 햄버거 가게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냐면은
햄버거를 주문하면은 1분 30초 이내에 그 손님한테 내주는 획기적인 그 서비스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훗날 이제 맥도날드 왕국을 건설한 그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이걸 먹어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 신박한데 이거?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니? 그러면서 야, 니네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그 대리점을 안 내? 어? 야, 체인점 내서 돈 벌어. 야, 떼돈 벌게 생겼다, 니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 우리도 해봤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어? 뭐냐면은 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체인점이 있다고 치면은 어, 거기가 이 본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지만 똑같은 맛, 똑같은 시스템을 구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서 도저히 해봤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 예, 실제로 뭐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그 시카고 일대로 가져가서 이제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이제 나중에 맥도날드를 자기가 사버렸죠. 뭐 하여튼 그런데 그 말하자면 그런 표준화, 달리 말하면 표준화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똑같은 그 퀄리티가 유지가 안 되면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어, 스타벅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얘가 있으면 좋은데 뭐 좀 유명한 거 없나? 놀부 부대찌개라고 할까요? 예, 놀부 부대찌개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하여튼 놀부 부대찌개라고 합시다. 그 놀부 부대찌개를 체인점이니까 뭐 서울에서 먹으나 대구에서 먹으나 뭐 대구 어, 중구에서 먹으나 달서구에서 먹으나 이게 맛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게 그 안심하고 아무 데나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가는 데마다 맛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거 지난번에 먹던 데랑 다른데 맛이?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면은 요즘 장사는 힘듭니다. 예.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 품질 경영 뭐 비슷한 얘기죠. 예. 서비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런 그 거에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사실 이게 기본이죠. 무슨 뭐 그 고객 응대를 잘하고 뭐 그쵸? 그거에 따라서 일단 제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야 뭐 일단 이거는 기본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Key Concepts of TQM 그 TQM의 주요 개념들 해가지고 나왔는데 글씨가 좀 작은데 Quality is defined by customer 해가지고 품질이라는 것은 그 소비자가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Top tier management responsible for process. 탑 티어라는 거는 그 최고위층 이런 뜻이죠. 그 최고위 경영자가 그 과정에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고요. Analysis and data drive improvements. 그 분석과 그 자료가 향상을 이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면밀하단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오늘.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continuous and organization wide process.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전 회사적인 전 조직적인 프로세스로 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뭐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장. 자기 나이를 먹으면은 이 작은 글씨가 싫어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나왔네요. 조직 효과성. 어, 여러분 생각나죠 예전에 그 우리 리더십 그 일어날 때 그 미시간 대학 이론 뭐 오하이오 주립대 일어날 때 나왔던 예, 그 사분면이 또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해가지고 효과성 혹은 뭐 효율성 이러는데 이 두 개가 달라요 뜻이. effectiveness, efficiency. 그래서 이게 또 단어도 비슷해가지고 또 해필 그쵸.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효과성 그러면은 큰 개념이에요. 예. effectiveness가 큰 개념이고 efficiency가 좀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뭐 구별을 좀 해야 되니까 의미를 이쪽으로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이쪽으로 효율성이 뭐다?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다 이거예요. 예.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얻었냐. 그쵸? 이건 뭐 명료하잖아요. 그쵸? 산수니까. 예.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투입한 데에 비해서 나온 게 많으면은 그 성공이죠. 효율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 효율성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 효과성은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품질, 부가가치 창조, 혁신, 직원의 만족 등 뭐 다양한 뭐 좋은 그밖에 다른 것들. 예. 그게 effectiveness고요. 효율성은 단순하게 얼마를 집어넣어서 얼마를 얻었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을 따질 때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쓰는데 예, 그걸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 x축과 y축 있잖아요. 이 가로축이 x축이고 예, x, y라고 치면은 예, 이렇게 치고 예, x축이 effectiveness가 아니고 아니죠. 예, x축이 예, 효과성이죠. 이게 x죠. 이게 예, 그렇죠? 맞죠? 예. 효율성이 y입니다. 이게 y입니다. 여기서 쓰면 헷갈리니까 이쪽에 씁시다. x, y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왼쪽이 낮은 거고 오른쪽이 높은 거죠. 보시면은 low, high 그리고 이건 뭐 쉽죠. 밑에가 낮은 거고 위에가 높은 거니까 일단 x축부터 보면은 이쪽이 여기가 효과성이 낮은 거고요. 높은 거고요. 여기는 그쵸. 아이 헷갈립니다. 이러면 예. 봅시다 그냥 하나씩. 예. 자 여기부터 봅시다. 1, 4분면부터 1, 2, 3, 4라고 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1, 2, 3, 4라고 치고 예. 이렇게 치고 1부터 봅시다. 1. 1은 어때요? x는 낮죠. 그쵸? x는 요 1, 지금 1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 예. 1은 x는 낮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고 예. y는 어때요? y는 플러스죠. 예. 이렇게 되죠. 이거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여기 1, 4분면 여기 이 부분 예. 1, 4분면은 x는 마이너스고 y는 높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예. 2, 4분면은 어때요? 그럼 2, 4분면 예. 2, 4분면은 x는 플러스죠. 그쵸? y는 뭡니까? y도 플러스죠. 예. 그리고 3, 4분면 여기는 어떠세요? 어때요?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고 예. 여기는 이제 아시겠죠?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그 분석을 해봅시다. 1번 다시 가 보면은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New Public Management Efficienc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Users being failed 망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Doing the wrong things yet doing them well 잘못된 일을 하는데 하지만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2번으로 가보면은 예. efficient and effective 둘 다 좋은 거예요. 효율성도 높고 효과성도 높아. 그러니까 뭐야? doing the right things in the right way.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 좋잖아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3, 4보면 users satisfied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코스트가 비싸다. 그러니까 물건은 좋은데 이거 너무 비싸요. 뭐 이런 얘기죠. 예. unsustainable 그래서 뭐야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 짜장면이 되게 맛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그릇에 뭐 2만 원이다. 그러면은 먹기 힘들죠. 아무리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5천 원이면 먹는데 2만 원 주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unsustainable 하다. doing the right things. 그래 뭐 물건 맛있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in the wrong way. 그렇죠? 예.
가끔 우리가 이제 호텔 이런 데 가서 중국 음식 먹으면은 예, 짜장면 한 그릇에 뭐 한 2만 원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이거면 두 그릇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어, high costs and poor services to users. 자, 지금 우리 4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4번을 보시면은 비용이 높고 게다가 예, 서비스도 후졌어. 예, poor service. 그러니까 뭐 최악이죠. 어? 맛대가리도 없는데 예, 값은 비싸. 뭐 이런 거예요. doing the wrong things and doing them wrongly. 예, 잘못된 일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최악이죠. 예.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분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교재에도 나오니까 예, 그 교재에 있는 표와 함께 이걸 보면서 예,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efficiency와 effectiveness의 그 차이 예,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어,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 효과성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조직 효과라는 거를 효과성이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예. 그거는 최대의 관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어떤 경영자도 관심이 있게 야 우리 조직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거냐?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잘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조직 효과성은 모든 조직에서 최대의 종속 변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종속 변인. 아 이거 어렵죠 이 말. 예. 진짜 어려운 말인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일까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일까요? 종속이라 하면 뭡니까?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매달려 있는 거니까 어때요? 독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독립 안 한 거죠. 그쵸? 독립을 안 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 어? 마치 뭐뭐에 기생하듯이. 그래서 독립이 인디펜던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 변수고요. 1번이. 2번이 이제 이거예요. 종속 변이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종속 변이는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거는 독립 변인 혹은 독립 변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실험을 하거나 논문을 읽을 때 그 가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연구할 때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둡시다. 오늘부터.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실험 같은 걸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주잖아요. 실험에.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어린이들을 뭐 모아놓고 학습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아니 뭐 이런 건 좀 그렇고 과연 뭐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어, 여기 있는 걸로 합시다. 예, 그림에 있는 걸로. 예. 그 그림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고민을 했을까? 예. 그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 그쵸? 1번 그림을 봤을 때 식물이 있는데 식물에다가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amount of water라고 나왔죠? 여기 물의 양. 예. 물의 양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뭐 적당히 주고 여기는 적당히 주고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조금 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variable that is changed라고 나오죠. 여기 예. variable that is changed.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그 내용. 그게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해서 독립 변수라고 하죠. 우리말로. 독립 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원인 말하자면. 예. 원인.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줄여서 그냥 과라고 그러죠. 예. 인과관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원인,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결과입니다. 결과. 예. 그래서 뭐예요? 아까 뭐랬어요? 조직 효과성이란 거는 모든 조직에서 최대의 종속 변이이다. 그 얘기는 모든 조직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라고요? 결과란 얘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결과가 되고 싶어 해요. 예.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렸을 텐데, 예. 이게 뭐 도대체 종속이란 말 자체도 좀 쉽지 않고 한자어니까, 예. 그런데 종속이란 말은 뭐라고 했죠? 예, 어디에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독립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디펜던트고요. 예, 그거의 반대말은 인디펜던트. 예, 인디펜던트가 독립 변수, 디펜던트가 종속 변수, 인디펜던트는 원인.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트니까 원인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뭐더 헷갈리나? 예.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종속 변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나중에 뭐 논문을 쓰거나 뭐 혹시 뭐 대학원을 가거나 그러면 아주 뭐 지겹도록 이걸 파야 됩니다. 이런 걸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종속 변이는 뭐라고요? 결과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얻고 싶어하는 결과는 효과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다양한 개념과 관점에 따른 많은 학설이 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교재에도 좀 나오는데 사실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교재에서도. 근데 뭐 효과성을 추구하고 얻고 싶어 한다는 거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그 다음에 목표 접근법. 그러니까 그 조직의 효과성을 추구하는데 뭘로 따지냐면은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조직 효과성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표가 뭐였냐? 예를 들어서 매출 뭐 10억 원을 달성하는 거였습니다라든가, 뭐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가는 거라든가, 목표는 뭐 정규리그 우승의 목표라든가, 스포츠 조직이면은 관중 100만 명이 목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달성했어? 저 90만 명밖에 못 왔습니다. 못했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승했어? 저 못했습니다. 못했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모름지기 모든 조직이란 거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특히 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골 오리엔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올해 뭐 다이어트를 뭐 살을 15kg 빼겠다든가, 아니면 뭐 올해 뭐 내가 토익 점수를 900점을 맞겠다든가 이런 그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은 벌써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벌써 올해가 다가오고 있죠.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다 목표가 있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또 목표라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어떤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경험상 또 경험으로 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표가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뭐 물가를 뭐 얼마 이하로 맞춘다든가, 뭐 경제 성장률을 뭐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든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경제를 뭐 어떻게 하겠다, 계획 경제 이런 거는 사실 그 자본주의의 그 것이 아닌데요. 근데 뭐 자본주의 정부도 다 그 역할이 있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관리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뭐 이 말이 글쎄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뭐 정부는 사실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특히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정부가 굉장히 그 막강한 플레이어입니다. 경제에서. 이런 전제 하에서
목표 달성을 이제 하고 뭐 쪼죠 또 이제. 예.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뭐 연간 뭐 수출액 뭐 목표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 압박을 받죠.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 됐는데 예. 시스템 접근법 이거는 뭐냐면은 예. 그 아까 그거하고는 좀 보완적인 거죠. 예. 목표 자체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이 중요하냐, 뭐 결과가 중요하냐, 이거 사실 좀 오래된 논란인데 사실 뭐 둘 다 중요하죠. 예. 어, 그리고 또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게 마련이고 대부분. 예. 하지만 또 과정이 되게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예. 뭐 애썼지만 좀 애석하지만 뭐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과정은 개떡 같았는데 떻게 운이 좋게 결과가 좋게 나왔다. 예, 그렇게 얻어 걸릴 때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예. 그러면 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앞에 것과는 달리 이 시스템 접근법은 목표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예, 수단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각 조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뭐 다양한 투입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 정도로 다 됐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벌써 다음 주면 12월이에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조직화 활동 그리고 시스템적 조직화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끝나는데 예. 그래서 이제 12월 그 둘째 주는 우리가 이제 그 예정된 수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때 뭐 그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과제나 이런 것들 예. 그 상담 같은 걸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제가 좀 많죠. 예, 막판에 좀 많아져서 죄송한데 어, 뭐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데 어, 일단 여러분 할 때 숙제 같은 걸 할 때 좀 이렇게 약간 의심스럽거나 약간 자신이 없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 예.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어, 뭐라고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물어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 12월 둘째 주를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이용할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아마 그 여러분들 과제를 도와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정대로 우리 시험은 15일 날에 볼 거예요. 15일 날 우리 그 강의실에서 예, 원래 강의실에서 볼 거고요. 지금 이제 갑자기 또 그 코로나가 특히 수도권 이쪽에서 많이 터져가지고 예, 그 좀 문제인데 뭐 일단은 우리 그 앞으로 이제 15일 날 예, 그 시험 보는 날만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험을 사실 지금 제가 그 구술 시험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아니면 좀 위험할 수도 이게 또 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죠. 한 명씩 들어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곤란해지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뭐 어떻게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계획한 대로 그 뭐 할 생각이니까 뭐 스케줄 변동 없이 예, 일단 뭐 그거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 뭐 제가 좀 채점이 좀 약간 늦었는데 지금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그 너무 늦지 않게 그 다 해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시험 혹은 뭐 준비라든가 과제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 문의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예,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